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일 날 발표된 코인텍의 사업보고서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보고 4가지 체크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IR 확인한 사항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인텍 투자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가 배당이었습니다. 폭탄 배당이었는데요. 이 배당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현금성 자산의 상승폭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올려드린 그림을 보시면 현금성 자산의 상승폭이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402억 원, 2017년에 649억 원, 2018년에 926억 원으로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의 실제 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16년에서 17년 넘어갈 때 247억 원 증가했고요. 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 277억 원 증가했습니다. 점점 가속화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금이 쌓이는 속도를 보면 두 가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수준, 현재 수준의 배당으로는 쌓이는 현금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벌어들이는 현금도 다 소진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쌓여있는 현금을 배당으로 회수해야 되는 맥쿼리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배당금 증액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쪽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는데요. 맥쿼리가 왜 현금을 배당으로 다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PEF나 아니면 새로운 매수 주체는 어떤 매물을 인수할 때 그 회사 안에 현금이 쌓여 있으면 그만큼의 가격을 더 쳐줘야겠죠? 그러면 조달 부담이 더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금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조달해서 다시 줘야 된다는 말인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맥쿼리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딜을 진행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용신환경개발 매각건에서도 보듯이 매각 직전에 쌓여있는 현금은 대부분을 배당으로 회수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텍도 맥쿼리가 엑시 시점에는 현금을 대부분 배당으로 소진할 거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은 2018년 상반기 중 단기금융상품 잔액이 0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올려드린 그림에서도 2018년 단기금융상품 잔액이 0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맥쿼리가 2018년도 결산 배당을 충분히 할 거라고 예상을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의 증가를 살펴보면 맥쿼리는 여전히 현금 뽑는 기계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통해서는 1년 버는 현금조차 소진을 전부 못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 자체는 앞으로도 소폭이나 아마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409 공사를 시작하면서 약간 사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09에 사용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는 아직 맥쿼리가 아니면 코인텍이 발표한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인선 ENT가 사천에 매립장을 지은 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규모의 매립장이었어요. 근데 인선 ENT가 사천에 매립장을 지은 건 완전 새롭게 새로 조성한 것이었고요. 그 새로 조성하는 매립장을 위해서 인선 ENT가 300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코인텍의 409 소요 자금이 무조건 그 언더로 예상이 되고요. 한 150억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히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코인텍의 공시를 보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제가 일전에 올린 영상에서 회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회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이 회사의 어떤 우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 대상에 대한 어떤 협상력의 우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미 재고자산이나 매출 채권의 그 상태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것은 제가 폐기물 산업의 특징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깨끗한 편입니다. 재고자산은 4,600만 원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큰 분석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업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부분에서는 모두가 이미 아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또한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특징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 성장분이 영업이익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매출이 늘어나도 그 성장분이 영업이익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코인텍 같은 경우는
성장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텍은 고정비 자체가 높고 변동비가 굉장히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매출을 찍는 순간부터는 매출이 증가하면 바로바로 영업이익에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직원이 코인텍의 토탈 76명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회사에 76명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변동비용이 작다는 뜻인데요. 인건비도 작고요. 영업 레버리지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이 늘어나는데 판관비가 줄어드는 기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코인텍을 투자하면서 사업보고서를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과거에 맥쿼리가 코인텍을 인수하기 전에 코인텍의 대주주는 후성이었습니다. 근데 후성 대주주 시절에는 고임금을 받는 임원이나 감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인건비로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었는데요. 맥쿼리가 코인텍을 인수하자마자 17년 중반부터 이 사람들이 싹 잘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효율화를 시킨 결과 인건비에서도 거의 10억 되나요? 10억 정도 되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맥쿼리의 최적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데도 판관비가 줄어드는 아주 좋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다 이익으로 찍혔겠죠.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금 흐름 부분을 봐야 됩니다. 현금 흐름은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일전에 제가 올린 코인텍 분석 영상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던 부분인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매년 증가 중입니다. 이 회사의 현금 창출력을 지금 숫자로 실제로 저희한테 눈으로 보여주고 있죠. 아주 답안지 보고 푸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당기순이익보다 현금 흐름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0억대인데 현금 흐름은 300억대를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맥쿼리가 감가상각 정책을 변경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화재 사용 연수를 15년에서 6년으로 압축시켜버린 것 때문인데요. 매년 약 40억 원 정도의 감가상각비가 추가로 계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 흐름은 훨씬 더 양호한 상태고요. 이것 때문에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코인텍의 영업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아도 약 40억, 30억 원에서 40억 원 사이의 금액이 당기순이익에 찍혀서 당기순이익이 마치 성장하는 것과 같은 착시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맥쿼리가 엑시스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최소한 사업보고서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을 빠르게 체크해봤습니다. 이것만 보면 사업보고서를 다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정말 최소한 시간이 없을 때 이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만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이라든지 사업보고서를 보시고 하나하나 다 체크해 나가시면 굉장히 실력 형성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서비스 가격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제가 앞서서 특이사항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서비스 가격에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매립은 알고 있는 것처럼 급상승 중입니다. 처리 단가가. 매분기에 상승 중이고요. 연간으로 보더라도 크게 상승 중입니다. 16년 대비 2년 만에 2배 넘게 올라서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요거는 울산 지역의 폐기물 매립장이 앞으로 코인텍밖에 없는 독점 상황이 곧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좋으면 좋았지 여기서 뭔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각입니다. 소각이 단가가 3분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비교를 해놔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소각 평균 단가가 톤당 15만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1년치 평균치가 14만 5천원 수준으로 하락한 것을 보면 4분기 단가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IR 통화를,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아주 짧게 했습니다. 4분기 단가 하락이 왜 일어났는지, 단가 하락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주식 담당자도 단가 하락된 게 맞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 소각 부분에서 추세적 하락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조금 훼손이 된 것이냐. 근데 저는 그런 성급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리고 추세적인 하락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소각과 매립은 폐기 대상과 폐기 대상 처리의 난이도, 폐기 대상의 처리 용량 등에 따라서 단가가 굉장히 다르게 설정됩니다. 근데
울산 지역 매립 상황이 워낙 특이한 상황이라서 매립은 계속 비용이 상승한 상황이었고요. 4분기 소각 대상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IR 담당자도 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4분기 소각 단가가 잠깐 빠진 거는 4분기에 소각 대상 폐기물 단가가 좀 달라져서 그런 것이다. 근데 이거는 매 분기마다 다른 것이고 큰 틀에 보면 대세에 지장이 없다라고 답변을 확실히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나올 19년도 1분기 사업 보고서를 보고 오늘 제가 체크해드린 사항이 그대로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지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 지속될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업 보고서의 서비스 가격에 상승세가 지속되는지, 그리고 소각 가격의 회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소각 가격의 증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코인텍 사업 보고서를 아주 빠르게 훑어보면서 저의 투자 아이디어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미 일전에 올려드린 영상처럼 저는 배당 증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 배당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말 배당을 통해서든 증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맥커리의 엑시트 전략을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코인텍에 오래전부터 굉장히 높은 금액 및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시각은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 코인텍이 뭐 좋지 않다, 아니면 이미 꼭지에 다 도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한번 밸류에이션 및 사업 분석을 해보시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 분기마다 앞으로 체크 사항을 꾸준히 올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코인텍 그 IR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이랑 통화했을 때 뭐 아주 유의미하게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라서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련 영상 구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